아주대학교 의료원장과 욕설 논란을 빚는 이국종 교수가 오늘 진해군항을 통해 귀국했지만 오전 9시쯤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아주대 병원과의 오랜 갈등의 경위와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었는데요. 끝내 직접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 이국종 교수를 만나지 못한 기자들이 해군 관계자에게 이 교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귀국한 이국종 교수는 언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인지 그것 또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큐브는요. 왜라는 키워드를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국종 교수와 병원과 이 둘러싼 갈등 왜 벌어졌을까요? 갈등의 원인이 인력 문제나 혹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닥터 헬기라고 부르는 것, 헬기 혹은 병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요. 오늘은 다양한 내용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과 함께 포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오셨고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욕설이나 폭언이 보도가 되면서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불거진 내용인데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됐는지 오윤성 교수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아주대 의료원 그 유희석 원장과 그 이국종 교수와의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이렇게 저희가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예.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대화가 녹취가 된 상태에서 그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인간 같지도 않는 XX 그리고 때려쳐 XX야 그리고 이제 나랑 한판 붙을래 이런 그 얘기가 있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국종 교수는 아닙니다라고 이제 약간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이국종 교수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외상센터와 관련된 그 업무나 이런 것들이 아주대 의료원 측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단순히 모든 것을 다 전부 다 수용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 내 사정은 사실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적은 인력과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 필수 진료과가 있거든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또 그리고 외상 센터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만 예. 그런 상황에서는 진료를 할수록 적자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을 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인력 충원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예. 외상센터에서는 그 다른 진료 분야와 협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인력난에 허덕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다른 과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진료과 그리고 예. 이제 외상센터 등이 그것을 적자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의료 원장의 입장에서는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이제 묻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좌우간 그 과정에서 좀 지나친 소리들이 나와서 예.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이제 추측입니다만 이제 다양한 추측과 가능성들을 이제 오윤성 교수께서 정리를 해주셨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도 이 내용이 녹음된 어떤 시기에 대한 보도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적시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 4, 5년 전에 외상센터와 병원 내 다른 과의 협진 문제 논의하던 중에 이 내용이 이제 녹음이 되었다라든지 이제 기타 여러 내용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결국엔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 그런 반응들이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들은 이제 터질 것이 터졌다. 다만 자극적으로 이런 욕설이나 막말들이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지만 해묵은 갈등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다는 것이고 예.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 이 외상센터가 지정됐을 때부터 불협화음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의료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권역별 외상센터라는 것은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의료원장 입장에서는 적자를 많이 낳는, 예산은 많이 쓰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예. 이것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기 때문에 예. 그러한 갈등, 병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산 전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닥터 헬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갈등 관계, 의료 시스템의 문제까지 서로 거론되고 있어서 예. 양측에서의 입장도 다르고 대치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에 짚어주신 이 닥터 헬기에 대한 부분 많이 보도가 됐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텐데, 닥터 헬기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국종 교수께서 필요하다라고 늘 이제 의견을 피력해 왔고, 근데 그 닥터 헬기가 뭐 이제 주변에서 불거지는 뭐 민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 두 사람 간의 불화라는 그 배경 중에 하나로 닥터 헬기도 좀 연관된 것처럼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사실 이제 겉으로 보여지기는 이 닥터 헬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닥터 헬기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아주대 의료원 입장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헬기가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 주위에 있는 그 주민들의 그 민원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전부 아주대 의료원으로 가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이 의료원장과 그리고 이국종 교수와의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면을 볼 수도 있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닥터 헬기 취향식 때 말이죠. 예. 아주대 의료원이 행사 주관에서 누락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나온 얘기를 보게 된다면, 그 당시 의료원장이 그러면 우리는 뭐 행사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 지원만 해드리고 예. 저를 포함해서 참석을 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약간 어떤 그 속이 상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행사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닥터 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과 그 안에서 현재 뭐 많은 민원을 직접적으로 이제 당해야 되는 그런 의료원들의 입장, 예. 그런 입장과 이 상당히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표면적인 것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국정감사에 나왔던 이국종 교수의 모습을 준비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면 이 지원금 모두를 이제 인력 채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국정감사 당시 발언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이제 실제로 이제 60여 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병원에서는 30명만 증원하고 나머지 한 37명만 증원하고 나머지 이제 30여 명 뽑을 예산을 기존 간호사들, 병원에서 월급 주고 있던 일반 간호사들 월급을 이제 국비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병원 내부의 어떤 민감한 사안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 역시도 뭐 입장 차이가 이제 병원 측과 의료원 측과 또 이국종 교수 간에 있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대목이라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2017년 11월에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이 북한군 병사를 이국종 교수, 오청성 씨죠. 오청성 씨를 이국종 교수가 살려냈는데, 보건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 간호 인력 60여 명의 1차 인건비를, 이 부분을 이제 지원한 부분을, 이제 아까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국종 교수가 거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국종 교수가 병원 측에 나 이거 불만 있다라고 드러낸 것과 다름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국종 센터장의 그 당시 주장은 그 국비로 지원된 60명에 대한 증가분 중에 36명만 충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병원 측에서 임의로 그 예산 목적과 다르게 전용을 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예. 병원 측에선 전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건 역시 수익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왔지만 일부 꼭 필수적인 간호 인력만 충원을 하고 나머지
나머지는 이제 기존의 의료원의 운영 경비를 충당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본래의 법 취지나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했던 취지에 비춰봐서는 예. 권역별 외상센터 간호사를 뽑는 데 모두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까지 진행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내부의 문제를 이국종 교수가 외부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내부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이 외상센터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24시간 언제 누구든지 큰 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교통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산업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진료과보다는 인력이 대기해야 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환자 치료를 하지 못한다라는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병원 측과 그러니까 의료원장과 이국종 교수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짚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병상 문제에 대한 부분,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서두에 두 분 더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이 병상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병원 측과 이 교수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외상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응급으로 헬기로 실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병원 내에 병상이 확보가 되어야 그 환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바이패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환자를 받지 못해 가지고 병상이 이제 뭐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예. 일시적으로 이제 셧다운, 즉 문을 닫는 것을 우리가 바이패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2019년만 하더라도 한 63회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아주대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너무 이 바이패스가 심하면 예. 외상센터 지원금을 국가에서 준 걸 환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주게 돼 있는 것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예. 아주대 그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그 병원의 정신과 병동이라든가 하는 이 특수 병동을 제외하면은 총 1,180개 병상 중에서 가용한 것이 750개밖에 안 된대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에 있는 42개 진료과가 있는데 이 750개를 가지고 42개 진료과가 나눠 쓴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지난해에는 이제 간호병동 통합공사가 있어가지고 100개 병상이 문을 닫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병상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아주대 의료원 같은 경우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외상 중증 환자들이 아주 급증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병동이 있는데 병상이 공사로 인해서 줄어드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오는 포화 상황이니까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바이패스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료원 측에서는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외상센터 경증 환자들을 퇴원을 좀 앞당겨 가지고 이 환자들의 어떤 그 회전율, 즉 예. 병상 회전율을 좀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이 교수가 본인 생각만 하고 있다. 예.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좌우간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점검을 나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지난 12월 중순 이후는 바이패스가 거의 발생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이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라든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문제점들, 그러니까 갈등의 배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이 모든 가능성들이 다 이제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의 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손정희 변호사? 실제로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책을 찾을지에 대해서 이 권역별 외상센터에 대해서 현황을 실제로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환자 1인당 이 외상센터를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145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고려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 의료원장과 사람의 생명 먼저 챙겨야 되는 권역별 외상센터장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럼 수익 구조를 해서나면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료 수가를 조정을 해서 예. 이런 외상센터에 적절하게 수가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측면과 사실은 이런 외상센터는 사회 취약계층도 많이 오고요. 예. 특히 재난, 대형 사고, 교통사고, 산업
화학재해로 굉장히 생명이 직결되는 급박한 위험 있는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권,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료 시스템에 둘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국가가 채용하는 의사 선생님과 국가가 직접적으로 간호사들을 고용해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수익성 고려 없이 조금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생명권을 우선해서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갖춰질 정도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선의 병원들에게 책임자를 맞추다 보니 수익성 악화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한 해 500억까지 국고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 제가 좀 첨언을 하게 예, 예. 된다면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MRI라든가 초음파를 보존하는 의료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보장성 강화 수치를 갖다가 우리가 매몰되기 때문에 실제로 평등하게 보이지만 현실은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 진료과라든가 외상센터, 중환자실 이런 의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의료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실수를 다시 재발하지 않는 좋은 그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저희가 나름 이 그 실제 갈등의 원인과 그런 갈등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다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저도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의 의사이기도 하고 의사 중의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그 어떤 비난의 중심이 지금 의료원장인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과 함께 또 파면해라 뭐 이런 요구가 있는 청와대 청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보니까 글쎄요 이게 저희가 제대로 잘 짚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아주대병원이 이제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예. 경기도에 예전에 김용 전 대변인이 직접 SNS 통해서 떠나야 할 사람은 이국종 교수가 아니라 유 원장이다 이런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나 의료 시스템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고 갈등 예. 관계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수위, 갈등을 해결하는 수위가 너무 막말이고 인격권을 예. 침해한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녹취록이라는 게 또 일부만 발췌돼서 예. 악의적으로 편집될 가능성도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을 지나치게 뭐 비판하거나 이분을 뭐 파면하라 이런 청원까지 오는 건 좀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인간 같지도 않아 이런 것들은 의료인으로서는 좀 외부자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생명을 중시하고 의료의 그 현장에서 환자들을 살려내는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좀 예. 너무나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사과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 관계가 좀 해소될 수 있을지 구조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도 보건복지부나 정부 당국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실제 이 문제의 본질 또 핵심은 무엇인지 저희가 좀 면밀히 파악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세세하게 봤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많은 취재진들이 이국종 교수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오늘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외상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 아무래도 뭐 여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이 뭐 답답하다라는 의견을 뭐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뭐 그런데요. 다시 입장을 좀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떨까요? 글쎄 오늘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제 그 취재진들이 의견을 물으니까 오늘 자기는 뭐 먼저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그 생각이냐면 사실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력할 만한 입장은 다 피력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다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아주대 의료원에도 뭐 별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국종 교수나 거기에 있는 의료원장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 하나만 보고 저분이 영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임해라 이런 그 개념은 별로 바람직은 하지 않고요. 예. 그 안에서 나름대로 병원 사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을 좀 더 이렇게 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병원 현실을 좀 더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아주대병원 쪽의 상황을 저희가 좀 지켜봤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어떤 입장을 또 보여주실지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